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서울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강북 지역의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도 4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 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지역의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4억 180만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KB 부동산이 해당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에 처음으로 4억 원을 돌파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서울의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달부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과연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얼마나 줄어들게 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55번, 02-2128-8555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네트워크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천지인 경제연구소의 오준묵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특히 중부 지방에 계신 분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혹시 비 피해 입지 않으시는지요? 운전하실 때 안전운전 하시기 당부드리고요. 집에 계신 분들은 본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많이 상당히 투자에 어려운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또 투자에 관심을 갖고 본방송 보시면 중간중간 여러 가지 풍선 효과 지역이나 또 하이사이 또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적극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회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오준묵 소장님과 함께 오늘 부동산 시장의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소장님, 가로주택 정비사업 어떤 건가요? 네, 지금까지 역대급 규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번에 규제책이 입법화되면 마무리로써 그간 서울 유수 지역의 좋은 지역의 공급도 발표하겠다 얘기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해당되지 않겠나. 저는 그 이유 때문에 오늘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그 주제를 정해서 발표하고자 하는 건데 일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우리가 아는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단위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비 사업보다는 주택 가격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그렇게 크게 반영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으로 추진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최근에 SH공사에서 차명 가로주택 정비사업 1호를 착공했습니다. 관악구에 있는 모 연립주택인데 약 48세대를 72세대까지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원들한테도 일반 분양 물량이 있기 때문에 투자 실익이 있지 않나 이렇게 발표하는 것 같은데 올 8월, 9월 달에 제2기 새롭게 그 참여 대상지를 다시 공공 그 선택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많은 앞으로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 추진을 지원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주변의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다. 그리고 또 원칙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오래된 지역에 낙후된 곳이 너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새 아파트나 새 주거지를 만들어줄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계속 더 추진할 그런 의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고요. 그 발표에 의하면은 서울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 제가 요건 때 말씀드리겠지만 가로에 6m 도로 가로에 둘러싸인 곳이 서울의 대상지가 약 한 9천 곳 정도 된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그 정비 사업 내에 있는 곳이나 아니면 또 상업 지역을 뺀 2천여 곳 정도가 추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고요. 따라서 해당 지역에 투자하실 분이나 아니면 그곳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신경 쓰시면 앞으로 새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현재는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상승폭이 적겠지만 일단 공급이 없으면 새 아파트 어떤 가치는 앞으로 더 낮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정비사업 해제 지역 장위 같은데 최근에 LG건설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예전 같으면은 대형 건설사가 수주를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업 자체가 단위가 작기 때문에 투자를 어느 정도 그렇게 선뜻 나서지 않는데 워낙 정비 사업의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대기업에서도 먹거리 창출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쪽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당근책도 주고 또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도 많이 그쪽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그만큼 일단 먹거리 창출도 좋겠고요. 또한 조합 입장에서도 대형 건설사 브랜드 있는 아파트가 들어오면 단위가 작아도 그 가치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정비사업 해제 지역 관심이 증가되지 않겠나 말씀드렸고요. 현재 서울시에서 약 55곳 정도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단계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면 그만큼 조합 입장에서도 낫고요. 또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도 앞으로의 어떤 수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을 말씀드리면 일단 빈집법에 의해서 기존에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요건이 규정화된 요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로 둘러싸인 1만 제곱미터 구역 내 일단 단위 세대가 약 한 250세대 정도 이렇게 준공되는 우리가 많이 아는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세대수가 좀 적은 부분이 단점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더 당근책이 제시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 같이 어느 정도 노후도나 또 여러 가지 원하는 요건을 맞춰줘야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노후도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될 거고요. 또 단독주택 10호 그리고 공동주택 20가구 이상이 돼야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 대상지가 될 수 있다. 또한 주민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지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일 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현재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최근에 많이 보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매도 청구권이 가능하다. 쉽게 얘기해서 20% 내 반대하셨던 분들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매도 청구권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 절차가 간소화됐다 하는 부분이 현재 정부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당근책을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한 조경 기준이나 건폐율 등 심의를 좀 완화시키기 때문에 정비 사업보다는 속도가 더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나. 또한 LH나 SH 참여로 자금 조달이 용이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특히 재개발 사업장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주비도 적게 나오고 또 세입자 어떤 이주 문제 때문에 많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LH나 SH가 공동 참여할 때는 자금 조달 부분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만큼 낮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 방안이 최근에 나온 내용인데 확정이 조만간 되지 않겠나. 일단 공공성이 충족 시 사업 시행 면적이 최대 2만 제곱미터 우리가 보통 250세대 정도 이렇게 단위가 작기 때문에 실제 투자하는 조합의 선뜻 당근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공 참여가 되면은 2만 제곱미터 약 한 500세대까지 세대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한 일단 적법한 공공임대주택이 20% 이내 이렇게 충족 시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 분양가가 기존의 정비 사업보다는 높게 받을 수 있으면은 조합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공기업하고 공동시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전 단계가 지금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없기 때문에 일단 서면 동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사업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기간도 짧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말씀드렸고 또한 여러 가지 주변의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단점 중에 하나가 재개발 같이 전면 철거를 하다 그 기반 시설이 확보되는 부분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광역교통 개선 분담금이 완화됐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상승될 수밖에 없지 않나. 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적 임대 20%, 공공 임대 10%인 그 요건을 맞출 때는 가로구역 확대를 2만 제곱미터 늘릴 수 있고요. 면적도 확대하고요. 또한 용적률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법적 상한까지 늘릴 수 있고요. 또한 층수도 7층에서 이종 주거 지역 그 내용 한에서 보면 7층에서 15층까지 늘릴 수 있고 또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 해당 지역에서는 상당히 LH나 SH 공사하고 공동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요소가 더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문제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소규모 정비 사업이 최근에 법제화됐기 때문에 일단 완공사례가 적습니다. 완공사례가 적다는 거는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는지 또한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또 LH나 SH 공사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참여해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는지 이런 부분이 좀 확정된 부분이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일단 그 조합의 속도를 내는 데는 약간의 어떤 그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그 제가 요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현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로 둘러싸인 내에 오래된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를 허물어서 그곳에 새 아파트를 져주는 그런 그 요건에 충족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일단 주변 환경 우리가 보통 재개발하면은 학교나 공원이나 도로같이 주변 환경 전체가 이렇게 아파트 신축에 더불어서 여러 요건이 합치가 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많이 됐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성이 좀 더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일단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가 20%의 어떤 공공 임대주택을 보급한다면은 일반 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그 사업 참여하는 구역 내에서는 사업성이 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요. 또한 그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그 한계가 있지 않나. 일단 앞으로 LH나 SH 공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그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당근책을 더 제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앞으로 현 정부에서는 대세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00곳 정도 어떤 대상지 입장에서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소액으로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따라서 이런 곳에 투자하실 분 같은 경우는 대로나 공원 녹지 등으로 이렇게 개방된 곳. 아무래도 단위 세대가 작기 때문에 한 부분이나 두 부분이 개방된 곳 같은 경우는 입주 후에 가치 상승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 투자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사업지 형태가 정방형, 직사각형이나 정사형 같이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자투리 땅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용적률을 최대한 찾아서 여러 가지 입주 세대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이런 거 투자하는 게 좋다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한 기존 헤드수가 적고 면적이 넓은 곳, 그만큼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올 곳을 투자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한 주변 가격, 새 아파트 가격이 그 격차가 많은 곳, 일단 새로운 아파트가 가격이 비싼 곳이 나중에 주택이 분양되더라도 분양가가 상승에 따라서 조합원의 어떤 그 수익이 담보가 될 수익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상당히 서민들은 위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증여용이나 앞으로 이제 무주택 요건에 맞춰 갖고 서울의 청약 점수가 한 60점대는 돼야지 이렇게 그 분양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가로주택 정비 대상지 같은 경우에 투자하시면 그만큼 옥석가리에서 가치 있는 곳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동산 네트워크 문의 전화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55번, 02-2128-8555번으로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준목 소장님과 함께 첫 번째로 방문해 볼 부동산은요. 오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개요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성남시가 잘 아시겠지만 분당구 나머지는 상당히 노후도가 많이 된 곳입니다. 특히 중원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노후가 상당히 많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는 개발이 확정돼 있지 않지만 앞으로 노후도에 따라서 주민 동의율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 지역 중에 하나다. 일단 위치는 8호선 단대 오거리역, 송파에서 가깝죠. 단대 오거리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요. 전용 면적 약 36제곱미터 정도 돼 있고요. 4층 중 2층. 현재 93년도에 준공된 상당히 오래된 집입니다. 그러나 미래 가치를 보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 같고요.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인프라나 편의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사는 데는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매매가는 1억 9천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건물은 연식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부 세입자가 충분히 사실 수 있을 만큼 내부 정리를 잘 해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개발이 초기 단계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세입자 사는데 이렇게 불편함이 없게 이렇게 리모델링이 완료된 그 상태에서 그 분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입지 정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남구시까지는 분당보다도 오히려 송파권역, 강남권역을 더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이 있고요. 우리가 강남권 못지않게 가격이 많이 올라간 지역이죠. 유래신도시나 판교, 분당의 그 사이에 바로 붙어 있는 곳이 성남구시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당이 노후도가 많이 됐고 성남구시가지는 오래된 집들이 많은데 성남구시가지가 차곡차곡 재정비 사업이 되다 보니까 가치 상승이 분당권이나 유래신도시 아파트 가격 못지않게 이렇게 추월하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교통여건 말씀드리면 일단 그 8호선 이용하면은 분당 가기 전에 8호선 라인의 한 대여섯 정거장이 성남구시가지에 이렇게 그 역이 있다. 그 중에 단대 오거리역 같은 경우 본 그 지역에서 가까이 위치해 있고요. 앞으로 이제 모란역에서 판교역으로 이렇게 다이렉트 전철역이 생길 예정이고요. 또한 수서역에서 넘어오는 그런 분당선까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여건은 서울의 근접성, 특히 강남권에 가장 가까운 시가 성남구시가지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한 성남시에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도심에 있는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그곳의 편의시설 다 이용할 수 있고요. 특히 가천대나 신구대학교 같은 수도권의 그 유수대학이 인접해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주변의 녹지 공간도 상당히 앞으로 괜찮은 지역으로 바뀔 수밖에 없지 않나. 또한 늘 말씀드리지만 서울의 근접성이 가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에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개발이 확정되기 전에도 그만큼 임차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개발 호재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남이 현재 25개 곳이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 대비 지금 2배 이상 가격이 상승돼 있어갖고 성남구시가지 지금 재개발이 어느 정도 확정된 곳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상당히 5억 이상 이렇게 그 형성된 이유가 앞으로 근처에 있는 유래신도시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연동되는 것 같습니다. 본적은 개발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노후도나 주민 동의율이 앞으로 받으면 높게 나올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 지정 신청되는 단계에 상당히 가치 상승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또한 여러 가지 구시가지가 개발이 돼서 이주 수요가 마땅히 갈 데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분들 이주 수요 때문에 여러 가지 전세 갭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현재 분당선 8호선 통해서 강남권 수도권까지 상당히 접근성이 좋지만 앞으로 유래신사선 연장선까지도 경기도하고 성남시, 광주시가 지금 협의 과정인데 이게 확정되면 그만큼 가치 상승이 왜냐하면 한 6곳 정도 성남구시가지에 역이 생길 예정이고 또한 그 수서에서 광주에 가는 예타가 곧 통과될 그런 위치까지 있는 선까지 있기 때문에 가치 상승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말씀드렸고요. 특히 판교 주변이 가격이 많이 상승된 이유가 판교 테크노밸리, 우리나라 실리콘밸리라 하죠. 이곳에 그 제3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약 고급 두뇌들이 14만 명 정도가 상주 예정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될 성남구시가지 관심은 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한 성남의 오래된 산단이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ICT나 BT 그런 식으로 복합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가치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본 지역의 가치 상승될 수 있는 요소 중에 여러 가지 개발이 확정되면 가치 상승되겠지만 가격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 매매가는 1억 9천만 원 정도 예정되어 있고요. 예상 임대가가 1억 2,500만 원. 갭 차이가 6,500 정도 되는데 현재 주변에 유입 세대가 들어오면 전세가도 상당히 갭 차이도 줄어들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개발이 확정되면 중간중간 실익이 가능한 그런 매물이라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로 옆에 판교 테크노밸리가 이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대형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또 주변 환경들도 함께 끌고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또 여기에 공공 재개발의 가능성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강남과 송파로의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수요층도 충분히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래된 주택입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는 주택으로 내부 리모델링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들고 부동산 네트워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55번, 02-2128-8555번 열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네트워크 두 번째로 방문해볼 부동산은 어디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진묵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 네트워크.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화곡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까치산역으로 도보로 약 7분이면 도달하는 역세권 주택입니다. 또 화곡동은 공항대로와 등촌로가 인접해 있어 편리한 교통 환경으로 여의도와 마곡지구 등 업무지구로의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소장님, 화곡동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우수한 생활 인프라인데요. 화곡동은 강서구청과 경찰서 등 관공서가 위치해 있고요. 대형마트, 대형병원 등이 인접해 있습니다. 특히 목동 신시가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에 편리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동을 더욱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 바로 마곡지구 개발 사업인데요. 마곡지구는 국내 유수의 기업들의 입주가 확정되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곳 마곡지구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직주 근접지로서 화곡동의 가치가 더욱 올라갈 전망입니다. 마곡지구의 호재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강서구 화곡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고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5호선 까치산역 도보 한 5, 6분 거리에 있고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노도가 좀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여러 가지 재정비 사업에 가능성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말씀드렸고요. 전용 면적은 약 33제곱미터, 4층 중 4층이 있고요. 2012년 준공된 신중축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1억 6,800만 원 가격이 예상돼 있습니다. 현재 본지역은 그 노후도가 돼 있는 지역 중에 하나지만 본 건물은 연식이 한 7, 8년 됐기 때문에 그만큼 내부도 깨끗하고요. 일단 세입자가 거주하시는데 상당히 괜찮은 매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입지 정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지역 아나운서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마곡지구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만큼 집주 근접 위치해 있고요. 또 목동 신시가지의 여러 가지 학원이나 학교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본 지역의 새로운 그 4층 제 4층 매물이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까지 잘 돼 있기 때문에 세입자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 위치에 있는 매물을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입지를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 2호선 환승역이죠. 까치선역에도 인접했고요. 목동 신시가지에 있는 여러 가지 학교나 학원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이나 그쪽에 거주하신 분들한테 상당히 편의성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주변에 우장산이나 매봉산, 용왕산, 까치산 같은 녹지공단도 상당히 잘 돼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또한 신월초나 강서구, 양정고 같은 초중고가 상당히 보통 강남 학군과 비교하는 목동 학군이 인접해 있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학습권까지 확보되어 있는 지역이다. 또한 여러 가지 마곡이나 양천구에 있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강서구청이나 강서경찰서 같은 그 직주 근접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개보로제 정리해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우리가 서부광역철도라고 얘기했는데 원종, 부천의 원종부터 홍대까지 빠르면 한 내년이나 후년쯤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화곡역을 거쳐가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바로 인접 지역의 목동선까지 착공이 되면 그야말로 교통에 상당히 흐름이 빠른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 화곡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그 서부간선로가 지금 지하 사업이 내년까지 완공될 예정인데 상당히 교통 흐름도 원활하게 되겠지만 주변의 녹지 공간까지 이렇게 확보되면은 근처에 있는 화곡동의 가격 상승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인접해 있는 경인고속도로 국회대로가 지금 지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준공이 될 예정인데 교통 흐름이 원활히 돼서 상습 정체 지역이 풀릴 예정이고요. 또한 그 상부 지역이 녹지 공간 공원으로 바뀝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어떤 삶의 편리성도 좋아질 거고요. 또한 가치 상승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본 지역의 가격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물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고 또한 노후도 어느 정도 된 지역입니다. 앞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그만큼 가치 상승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예상 매매가는 1억 6,800만 원 예정되고요. 임대가는 1억 5천만 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투자 하금 1억 8천만 원 갖다 자녀 증여용이나 아니면 소액으로 투자해갖고 앞으로 임대 수요도 거둬들 수 있고요. 또한 앞으로 개발에 따라서 가격 상승까지 예상되는 그런 매물이라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까치산역에 인접한 까치산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생활의 편의성과 함께 또 개발 호재 가지고 갈 수 있는 정보,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주목 소장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 정말 어렵다 하지만 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나만의 투자 전략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1:1 맞춤 상담 가능합니다. 예약 꼭 하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8555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오준목 소장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55번, 02-2128-8555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비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염려는 되고요. 여러분들이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으시지만 그래도 또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아주 소중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네트워크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은 어디인지 먼저 화면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최영애 대표님이 선정해주신 부동산 네트워크.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황학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신당역인데요. 역까지는 도보로 약 7분이면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황학동의 입지는 어떤가요? 네, 황학동은 지금 주택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요. 상권으로도 동대문, 남대문 상권하고 인접돼 있어서 주변에 또 재래시장까지도 같이 돼 있어서 그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수요는 공급이 상당히 좋고 그 주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풍부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황학동은 왕십리역과도 인접해 있는데요. 쿼드러플 역세권인 만큼 성동구청, 한양대학교와도 인접해 있고 최근 뛰어난 도심 접근성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왕십리 뉴타운도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중구는 서울 중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도 뛰어나고 상업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택의 희소 가치가 높은데요. 풍부한 배우 수요와 편리한 접근성 및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인구 집중과 상권 활성화까지 기대되는 중구 황학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중구 황학동에서 오피스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중심으로 떠나보도록 하죠. 먼저 개요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황학동은 지금 현재 상업지역 내에 들어있어서 트리플 역세권이거든요. 그래서 도심의 접근성은 거의 1km 반경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굉장히 편리함이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황학동 오피스텔 2호선, 6호선, 또 1호선은 동묘역에서 도보로 7분, 2호선, 6호선은 신당역에서 도보로 7분 정도의 근거리에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29.98제곱미터이면서 분양 면적은 54.19제곱미터입니다. 층수는 모두 10층으로 되어 있어서 총 30세대이고요. 그중에 5층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준공은 2020년도 지난달이죠. 6월 달에 지금 준공이 났고요. 매매가는 3억 7,300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건물 특징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건물은 지금 대로에 있습니다. 코너에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0층입니다. 1층이면서 엘리베이터는 상당히 15인승으로서 굉장히 널찍한 거로 들어있어서 이주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벽면이나 대리석이라든가 이 벽면에 대한 이 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아주 단단하게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면서 구조는 투룸입니다. 투룸이면서 화장실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투룸이지만 공간이 상당히 평이 넓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그 거실에 대한 부분도 보면 시스템 냉장고라든가 모든 게 풀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또 내지는 세탁기라든가 풀옵션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하자면 음식물 처리기가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서 음식물에 냄새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의 주부로서의 또 살림하시는 분으로서 냄새나는 그 쓰레기 오물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장점과 여기에 또 이렇게 그 무인 택배함도 있고요.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기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계식에 대한 부분이 요즘엔 기계식은 거의가 뭐 외제차라든가 큰 차들이 안 들어갑니다. 그랜저라든가 뭐 제네시스라든가 벤츠라든가 부분들이 기계는 안 들어갑니다만 굉장히 큰 걸로 용량이 큰 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거기도 가능하다. 승합차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그 충분하게 주차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구 황학동에서 오피스텔 소개해 드립니다. 신당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있고요. 올해 6월에 준공이 완료된 지금 막 따끈따끈하게 지어진 신축 건물로 전해드리는데요. 자, 이 오피스텔은 특히나 또 방 2개, 투룸 구조입니다. 최근에는 이 원룸보다는 투룸이라든지 복층 구조가 이제 트렌드인 거 아시죠? 이 트렌드를 잘 따라가셔야 또 수요층도 만족시킬 수 있고 공실 걱정도 안 하실 텐데요. 건물 특징까지 살펴보셨지만 뭐 음식물 처리기라든지 무인 택배함까지 최근의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는 오피스텔 소개해 드립니다. 자, 서울 중구 황학동입니다. 서울의 중심인 만큼 입지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이 중심에 다양한 개발 호재도 집중되어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황학동을 접근을 하려면 2호선입니다. 신당역에서 도보로 한 6분, 7분 정도에 있고요. 여기 또 우리가 더블 역세권으로 6호선도 신당역에서 지금 접근성이 가능한데 1호선이 지금 현재 동묘역에서도 한 7분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사통팔달이 되어 있는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2호선 같은 경우는 순환이기 때문에 동대문으로 나가면 5호선, 또 뭐 종로 상가로 나가면 3호선, 모든 노선을 다 우리가 탈 수 있는 그런 그 신당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도 또 보면 우리가 그 왕십리 뉴타운이죠. 바로 곁에가 왕십리 뉴타운입니다. 그런데 황학동까지만 상업지역이고 왕십리 뉴타운은 옛날에 상왕십리였었거든요. 주거로 항상 좀 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이 아파트가 들어가면서 천지개벽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 정도가 될 정도의 아파트가 고가가 되어 있는데 일반 상업지역에 지금 중구 쪽에는 주택이 공급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이유는 바로 앞에 롯데캐슬이라든가 왕십리 뉴타운 외에는 이 부분이 이 노선의 상업지역 내에는 주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나름대로 따라준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중구에서 입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동차로 이용할 때도 도심으로 이용한다고 해도 자동차로 20분이면 광화문까지 충분하게 갈 수 있고요. 용산 여의도도 대한 부분이 뭐 20분 내에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강남도 우리가 간다라고 하면 약수를 거쳐서 내지는 금호동을 거쳐서 입지가 20분 내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황학동은 사통팔달에 대한 그런 중심의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학동에는 지금 현재 많은 우리가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동대문을 주축으로 보고 또 내지는 황학동의 중앙시장을 놓고 봤었을 때 동대문 패션거리로 인해서 전국에서 새벽이면 새벽형으로 저기는 모든 도매시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동차, 버스들이 노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와서 동대문의 패션거리를 나름대로의 즐기는 그런 부분이고요. DDP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패션이라든가 내지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패션쇼라든가 이런 DDP의 관광에 이루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신당동 떡볶이라는 타운이 옛날에는 그 주변이 극장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소극장이 있었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떡볶이 뉴타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대형마트라든가 또 내지는 영화관이라든가 이미 주변에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개발을 본다라고 하면 이 주변에는 지금 황학동에는 중앙시장 기점으로 해서 먹거리 관광 도시로 지금 이뤄진다라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현재 황학동에는 도심 중심이다 보니까 이렇게 녹지 환경이 나름대로 상당히 풍부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남산공원을 볼 수가 있고요. 도보로도 충분하게 우리가 운동 삼아서 간다라고 하면 근거리로서 충분한 거리입니다. 흥인지문이라든가 성곽공원에 대한 부분이 옛날에 2대 부속병원의 자리에 지금 동대문이죠. 성곽공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나름대로의 도보로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청계광장 또 내지는 서울 중심에 청계천이라든가 성곽공원이라든가 흥인지문이라든가 남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풍부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서울의 중심에 대학원들이 이렇게 많이 아직도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초, 중, 고는 이전을 했지만
대학교는 이전을 한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북부 지역에 우리가 강북 지역에 이렇게 많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바로 곁에 우리가 서울대학병원 내에 치과대학이 아직 있고요. 그 옆에는 경희대라든가 외고대학이라든가 고려대학이라든가 아직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되는 종사하시는 대학생이라든가 대학교 교수님이라든가가 충분하게 지방에 오는 대학생들을 인해서 여기에 수요가 풍부하다라고 보고요. 의료 개발로 인해서도 아직 그 대학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 대학 병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크게 서울대학병원이 바로 곁에 있고요. 또 그 서울의료원이라든가 또 내지는 고려대학이라든가 고려의원이죠. 경희대학이라든가 경희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분포되어 있어서 충분하게 우리가 자동차로 이용한다면 10분 내에 근접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해서 DDP가 이미 우리가 관광 개발로 이루어졌지만 여기 그 동대문에 지금 현재 국립의료원 부지도 지금 현재 개발 호재로서 움직여지고 있지요. 미공병 부지라든가 경찰 그 기공대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여서 동대문의 관광지구로서 또 내지는 의료 개발 사업으로서 충분하게 개발 사업이 여기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를 본다면 지금 현재 재개발 촉진지구로서 재정비 촉진지구로서 세운상가가 지금 현재 관리처분 2주 또 입주 코밑에 다 닥쳐 있거든요. 1단계별로 나누면 1단계, 2단계로 본다라고 하면 청계천 기준으로 해서 종로 청계천 또 내지는 을지로 태계로로 1단계, 2단계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50년 된 건물 또 내지는 여기가 전자상가로서 모든 상가로서의 형성이 이루어져 있지만 지상에는 아파트가 있고요. 조금 밑에 저층에는 상가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개발이 되거든요. 많이 노후가 됐지만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동대문부터 지금 현재 세운상가까지 개발이 되는 이런 부분이라면 지금 많이 노후되어 있는 건물로 인해서 좀 약간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동대문에서부터 우리가 황학동의 관광지구로서부터 지금 세운상가까지 충분하게 개발 호재로 인해서 주변은 바뀌어지고 수요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서울의 중심인 만큼 그 어느 지역으로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 이 중구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업지역 많고 대학교도 이렇게 넘쳐나고 사람이 많은데요. 주택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이 오피스텔 희소 가치로 인해서 앞으로의 가치 상승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중구 황학동에 살면서 신당동에서 떡볶이 먹고 동대문 가서 쇼핑하고 왕십리 가서 곱창에 소주 한잔 딱 하면서 청계천 산책까지 요 코스 딱 그려지네요. 자, 오피스텔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가격적인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가격은 지금 현재 그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많이들 그게 바깥에 외출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제하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몰로 인해서 수만 개가 지금 현재 쏙쏙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포만 있는 게 아니라 실내에서 이렇게 많은 그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오피스텔의 투룸짜리 원룸은 너무 작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투룸에 들어와서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온라인에 대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황학동에는 중구 쪽에는 이런만큼 수요가 많은데 주택의 공급이 적다 보니까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매가가 3억 7,300만 원입니다. 전세가 지금 3억에서 3억 1천만 원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실투자 금액은 7,300만 원이고요. 월세 시에는 2천만 원에 130만 원을 놓고 보면 대출 금액이 1억 5천만 원, 지금 40%가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2억 300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중구 황학동의 오피스텔 소개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2612번, 02-2128-2612번으로 문자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네트워크 최용혜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마지막 부동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볼 부동산 네트워크.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방배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사당역인데요. 역까지는 도보로 약 2분이면 도달 가능한 초역세권 주택입니다. 또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 남부터미널이 가까이 있어 시외로의 우수한 교통편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방배동은 주변 법조타운과 관공서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용이한 직주 근접 지역으로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인데요. 지난해 서초구에 큰 화재가 있었죠. 네, 서초구에는 이제 이미 서리풀 터널이라는 게 개통이 돼서 주변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지금도 계속 바뀌어가고 있고요. 방배역이나 내방역이나 교차로로 인해서 서초 사거리에 교차하는 교통량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권에 자리한 방배동이지만 도심에서는 갖추기 힘든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데요.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서리풀공원과 우면산, 매봉제산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주변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수한 생활 인프라와 더불어 자연이 숨쉬고 있는 서초구 방배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개요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개요는 지금 현재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방배동은 초역세권에 들어있는 다세대인데요. 지금 그 2호선, 4호선을 통해서 도보로 2분이지만 7호선도 접근을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전용 면적이 27.80에 실상 면적이 42.30이거든요. 13평에 달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모두 세대가 38세대 두 동으로 되어 있고요. 층수는 6층에서부터 1층에서 6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동을 더 지금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화의 다세대 주택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투룸입니다. 투룸인데 거실, 화장실 모든 게 풀옵션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준공은 올해 3월 달에 완료가 됐는데 한 동은 3월 달이고 또 한 동은 5월 달에 지금 만동이 된 준공이 난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4억 6,800만 원에서부터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에서 다세대 주택 전해드립니다. 올해 초에 준공이 완료된 주택이고요. 역시나 투룸 구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초구 방배동 하면 워낙에 입지 좋은 거 모두 알고 계실 텐데 입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그 입지적으로 보면 주변이 지금 현재 나름대로의 그 접근성은 2호선, 4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주변은 거의 한 15구역에 그 재건축의 후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입지를 본다라고 그랬었을 때 2호선, 4호선, 7호선을 접근성이 가능한 건데 여기에 좀 자동차로 이용한다라고 하면 그 강남 지금 현재 강남의 그 고속도로까지 진입이 충분하게 빠르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그 주변에는 학교로서 8학군이 굉장히 여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학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초등학교라든가 고등학교, 대학교 주변에 있다라고 보니까 뭐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그 역세권이다 보니까 찾으시는 분들이 좋거든요. 입지적으로 아주 베스트라고 보면 뭐 여기에서도 전국에 오셔서들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학교에만 입지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는 나름대로의 그 상당히 수요는 많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지금 업무지구를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데 여기에서 보면 중심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의도라든가 강화문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강남은 10분이면 가고요. 강화문도 20분이면 가고 여의도도 20분이면 가기 때문에 강남의 사통팔달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의 입지적으로 최고의 베스트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서초구에는 나름대로의 이렇게 쾌적하게 녹지 공간이 바로 곁에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역사를 본다라면 사당역에서 2, 3분에 있지만 여기에 또 지금 바로 옆에 보면 15구역이 바로 후광을 입을 수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서리풀 공원이 바로 곁에 있고 매봉제산이 바로 곁에 있고 국립현충원이죠. 또 내지는 까치산 또 여기에서 한강변까지도 충분하게 도보로도 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나름대로의 이런 쾌적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장제터널, 터리플 터널이죠. 2019년도 작년도 5월 달에 개통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내방역 쪽에는 이미 지구 단위로 많이 형성이 됐고 상권이 형성이 돼 있으면서 방배동도 바로 여기에
여기 터리플 터널만 지나면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이 방배의 다세대도 10분이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근접하도 여기에 혜택을 굉장히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지금 그 방배동에는 서초동에는 재개발로 인해서 많이 지금 현재 5개 구역이 재건축으로 인한 그 수혜를 입습니다. 6구역이라든가 5구역이라든가 지금 현재 한참 움직이고 있으면서 13구역, 14구역. 하지만 여기에 지금 현재 건물은 바로 곁에 15구역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후광을 입을 수 있으면서 사당역에서 이수역까지의 지금 개발 호재가 나름대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거든요. 이 개발로 인한 수요는 여기에 그 상권이 형성되고 또 15구역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된다라고 하면 조그만 틈새에 지금 현재 다세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지금 사당동에 또는 이제는 방배동에는 재개발로 인해서 수요가 상당히 많고 또 복합 환승 업무로서 지금 현재 한참 움직여지고 있는데 복합 환승 업무 지역은 여기에 보면은 중심입니다. 사당에서부터 이수까지 중심이 되는데 연결하는 이거 광역철도가 들어가거든요. 지하 9층에서부터 지상 26층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29층이죠. 높이가 상당히 높은 건물이 들어가는데 이 높이가 되는 부분이 5개 동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당 복합 업무센터가 들어가면 여기에 지금 현재 서남 지역에 연결하는 지금 광역 지역인데 자동차로 움직일 때 남이 너무 이게 여기에서 교통 체증으로서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사당역이 지금 현재 남성역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 거의 20만 대의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또 여기 사당역을 지금 현재 17만 인구 거의 환승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복잡한 지역에 지금 방배동에는 재건축, 사당동에는 이렇게 복합 환승이 들어가면서 이 지역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수역까지 닿게 있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상권이 형성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시내 중심에는 이렇게 전철 노선이 다 되어 있는데 2호선, 4호선, 또 7호선, 9호선 모두 다 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기에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마을버스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는 이렇게 전철이 닿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경전철이 들어가는 그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 경전철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에 3개 노선이 들어갑니다. 서부선이라든가 신림선이라든가 남곡선이 이 3개 노선이 들어간다라고 봤었을 때 이 3개는 지금 현재 2022년도에 착공이 되고 2022년도에 개통이 되고 2026년도에 또 착공이 돼서 2028년도까지 개통이 된다라고 놓고 봤었을 때 그러면 쏙쏙들이 어디든지 전철 노선이 다 닿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면서 어디든지 여기에 지금 현재 사당역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까지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면 가득히 개발, 정말 개발이 가득 차 있는 곳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사당역에서 초역세권이라는 점도 큰 장점일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 오피스텔의 가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상당히 우리가 서초구에서 그 교통의 인프라가 좋고 우리가 삶의 인프라가 좋은 생활에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죠. 근데 여기가 완전히 풀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풀옵션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에어컨 2개에다가 냉장고에다가 세탁기에다가 여기 공기청정기까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보면 그 층간소음이라든가 내부적인 것도 굉장히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도 아파트 못지않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상 매매가가 4억 6,800만 원에서부터 여기가 2동으로 되어 있으면 38세대거든요. 전세가 3억 9천을 된다라고 하면 실투자 금액은 7천만 원이면 가능하고요. 월세시는 3천만 원에 150만 원이었을 때 대출 금액이 2억이면 여기 실투자 금액은 월세 시에는 2억 3,800, 전세 시에는 7천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문의 전화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2612번, 02-2128-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네트워크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